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동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노유경입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저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산밥상을 개발하는 이 과제의 책임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아마 처음에는 좀 놀라셨을 것입니다. 놀라시는 내용을 정리하면, 아니, 다산은 청렴한 사람 아니야, 무슨 고기가 나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산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떠한 컨셉으로 다산밥상을 개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런 목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요. 네, 다음. 네, 다산 사진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최근에 강진군에서 그 후손들의 그 얼굴을 이제 근간으로 해서 만든 그림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는 문헌에 근거해서 다산의 음식을 규명해야 됐기 때문에 다산이 남긴 수많은 문헌 중에서 음식이 들어간 것은 무조건 찾았습니다. 인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시나 문헌을 보시면서 어떤 뜻이구나 하고 감동을 하셨겠죠. 저는 딱 한 가지 관점에서 봤습니다. 다산이 드셨구나. 이 시대에 이런 농작물들이 재배가 되었구나. 이런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산이 살았던 시대는 유교가 지배하던 시대였죠. 성리학의 근간은 음식을 다룰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이런 엄격한 규율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다산은 좀 더 다르게 음식을 바라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성리학을 부정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리학을 근간으로 하되 실학적인 어떤 철학의 바탕으로 해서 다산만의 음식과 관련된 철학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제 실학을 근간으로 한 경제적 농법을 다산이 강조를 했는데요. 다산과 관련해서 첫 번째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다산하면 아욱국이지 이럽니다. 근데 그 이유는 대부분 이런 것이죠. 다산이 여러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다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서 그 채마밭, 그러니까 텃밭을 가꾸되 거기에다 꼭 아욱을 심어라. 첫 번째 나오는 게 아욱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산을 생각할 때 다산은 아욱국이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산이 아욱을 심어라고 했던 것은요, 대부분 다산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친인척이거나 아니면 제자들입니다. 다 어떻습니까? 양반이거나 양반과 견줄 만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산이 편지를 쓴 주요 내용을 보면 양반도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러나 격식 있게 지어라. 그러니까 넌 벼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양반스럽게 품위를 잃지 않는 그런 농사를 꼭 지어라. 그 방법이 바로 채마밭을 가꾸는 것이고, 집안의 양계, 닭이죠. 닭을 키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나요? 어항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생선을 키우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앞에 슬라이드요. 여기 보시면 과수원이나 남새의 밭을 가꾸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국화도 심으라고 합니다. 근데 국화를 심는데요, 선비니까 바라봐, 이게 아니에요. 국화를 심으면 논농사 밭농사를 짓는 것보다 몇 배의 이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학자인 다산은 농산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양반이 농사를 짓지 않되 품위 있게 기본적인 생활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산이 농학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이 농학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일반인들에게 그런 기술이나 방법들을 전수해서 모두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것이죠. 다음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다산이 여러 군데서 강조를 했는데요. 음식이란 목숨만 이어가면 된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맛없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입에 넣고 있으면 입이 속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다음 슬라이드요. 예로 든 것이 상추쌈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산 시대의 다산은 무엇을 먹었나를 살펴보려면 다산이 조선시대 사람이었잖아요. 조선시대 식재료를 언급한 문헌을 봐야 되는데 세종실록 지리지밖에 없었습니다. 따라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와 있는 강진현의 물산을 봤더니 이런 것들입니다. 오곡, 귤. 제가 최근에 여쭤봤더니 이 귤은 귤이 아니라 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석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작설차, 전복, 상곽, 해조류죠. 상곽, 표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재료들은 현재까지 강진을 대표하는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요. 그리고 작설차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작설차는 우리 그 강진에 월출산이 있어서 재배가 되었던 곳이고 최초로 녹차를 상품화한 지역이 바로 우리 강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화가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됐는데요. 이제 그 조선 시대에는 유기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요. 유기전 중에서 그 이제 포목을 파는 부분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강진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마 그러면 지금 고구마 그러면 어디를 연상하시죠? 해남이잖아요. 해남인데 고구마가 널리 이렇게 재배되기 시작한 곳은 강진이 시초다. 이러한 문헌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전장이 과거에 석재원장이었습니다. 강진은 군사적이나 아니면 지리적으로 요충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객이 머무는 곳이지 않습니까? 석재원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석재원을 중심으로 열리는 5일장을 석재원장이라고 하였죠. 그런데 이 석재원장이 얼마나 컸는지 우시장까지 있었다. 이런 기록이 등장하는 거 봐서 강진 한우가 그냥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문헌 속에 등장하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산에 어떤 여러 가지 문헌을 남겼는데요. 그 문헌 속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알면 답이 보입니다. 첫 번째, 다산은 술을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는데 무엇이 달래줬겠습니까? 술이 달래줬는데요. 낮술로 얼큰이 취해본다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낮술에 취하면 어떻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낮술에 취했다 이런 기억이 있고요. 또 닭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합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제 또 술에 대한 다른 문헌을 봤더니 상아와 수규를 먹으니 이 상아는요. 이게 이제 상아가 그 뽕나무 버섯 뭐죠? 상황버섯이잖아요. 상황버섯인지 제가 그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해석을 했습니다. 뽕나무 버섯입니다. 그리고 수교는 그 이제 두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즘 기준으로 보면 두부를 먹고 참 검소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이에요. 두부는 서민들이 함부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습니까? 다산은 근본으로는 양반이었던 것이죠.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이제 어떤 그 두부를 즐길 수 있는 정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이에 고기가 끼지 않으니 정말 좋다. 이거는 이제 반어법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술 세 사발은 얼굴을 펴기에 도움이 되도다. 그러니까 술이 자기를 달래준다는 이야기고요. 임금이 내린 고기국은 꿈속의 일만 같아라. 이것을 어떤 학자가 해석해 놨는데 이것은 과거에 자기가 누렸던 것에 대한 그리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풋보리죽을 먹었고 상추쌈에 보리밥을 먹고 고추장에 팥뿌리를 먹고 있는데 올 금년에는 납치마저 구하기 어렵다. 그리고 배추를 심었는데 이제 바닷가에서 너무 예뻐서 내가 석류를 옮겨 심었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빨리 가시네요. 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다산을 달래줬던 것은 이제 술이라든가 이런 것인데요.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이 시대에 이런 농작물들이 상당히 널리 심어졌겠구나. 그리고 넙치 보통 다산하면은요, 우리는 무조건 풀떼기만 먹어야 다산의 사상을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산이 상당히 많은 식재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리고 또 이제 근검하게 살라는 취지에서 박한잎은 박잎으로 끓인 국이요. 좋은 맛은 회나무 우무로 찐 떡일세. 이것에 근거해서 아마 다산 그러면 쑥개떡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닭이가 쑥개떡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시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이제 기록 속에
그 아주 충격적인 있는데요. 채소밭에 파가 있고 방에 식초가 있으면 이제 개를 잡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개고기 요리법을 아주 자세히 적어 놓습니다. 이 개고기 요리법은 이제 그 흑산도에 계셨던 자기 형님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형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섬에 개가 많이 있으니까 개를 잡아먹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편지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보통 우리가 그 게장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장국은 농경 문화인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오래된 토속 음식입니다. 소를 잡아먹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개는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인 개를 소를 대신해서 끓여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양반들, 그러니까 아주 살림살이가 넉넉했던 양반들은 이 게를 끓여 먹지 않고 소고기로 흉내를 내서 이름이 뭡니까? 육게장인 것이죠. 보신탕, 보양탕이 아니라 게장국이 표준어입니다. 양반들이 이것을 따라 흉내냈을 만큼 맛이 아주 뛰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보통 그 게장국을 끓일 때는요, 고기를 삶아다가 국간장이나 된장이나 이런 걸로 양념해가지고 다시 끓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강진에서는 게를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라. 강진에서는 게 잡는 것은 이렇게 한다. 양념은 이렇게 한다 하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특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식초입니다. 이 식초를 넣는 것은 사실 서양 요리법이거든요. 고기를 양념할 때 식초를 넣는 건 서양 요리법인데 그 당시에 강진에서는 이제 게장국을 끓일 때 식초를 활용했던가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맛있고 좋은 음식을 해드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산으로 너희에게 2글자를 남기겠다. 그것이 근검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기 그 아들이 닭을 기른다고 하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양반이 닭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 하는 편지를 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당부를 하면서요. 손님이 찾아오면 이러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하게 되는데 탁주 한 잔에 닭 한 마리, 생선, 회, 풋나물을 안주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과거의 생선회는 그냥 회가 아니고요. 데쳐낸 숙회입니다. 우리 그 조선시대에는 생것을 먹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도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과일과 채소 나무를 가꾸고 누에를 쳐라. 그렇게 된다면 양반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이제 쇠고기 장조림, 육장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는요. 이 다산이 즐겨 드셨던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찹쌀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초를 심을 거면 인삼을 심어라. 그러니까 이 다산은 농업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측면을 상당히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산하면 연상하는 것이 사실 보리밥이에요. 근데 다산은 뭐라고 했냐면 야 보리 심지 마. 그랬어요. 왜? 돈이 안 돼. 보리 심지 말고 돈 되는 과일 심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다산 밥상에는 보리밥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다산 밥상은 근검하되 부모에게 효도해라 하니까 그 사상을 가지고 와서 현대에 맞는 밥상을 다시 창조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그리고 또 이제 제자에게 보낸 편지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술, 고기, 물고기, 채소를 언급하면서 다양하게 먹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벗이 오면 술을 대접하고 명절에는 고기 정도는 있어야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목축,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고 연못을 파서 고기를 길러라. 그리고 이제 그 연못에다가 고기를 기르는데 붕어가 맛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다산은 음식에 대한 생각을 딱 2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상이 바로 이제 효제인데요. 효제는 이제 다산은 성리학자였기 때문에 그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도리가 바로 효제다. 그러니까 공경하여 부모를 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제에 대해서 항상 부모님께 잘해라, 맛있는 거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얘기라는 기록에 보면 음식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가 봐요. 그런데 다산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4개에 나와 있는 기록은 군자, 양반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두 부모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부모님께 잘해라.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자주 드려라. 자기 형님께는 5일에 한 번씩 게를 잡아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다산에게 있어서 육식을 모두 빼야지만 다산밥상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오해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두 번째 이제 시선이 바로 근검인데요. 바로 양반들 스스로에게, 군자 스스로는 어때? 스스로에게 엄격해라,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다음 상추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산이 어느 날 상추를 쌈으로 먹고 있는데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아니 왜 절여서 먹지 쌈으로 먹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입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본인에게는 엄격하되 부모에게는 굉장히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그 제자에게 준 제 황상이라는 제자에게 준 책입니다. 이 황상이라는 친구는 그 이제 다산에 있어서는 뭐 1호 제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다산이 강조했던 것들을 실제로 실현한 학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황상에게 준 책이죠. 황상에게 준 책인데 여기에도 뭐 남새밭을 만들어라, 은삼을 심어라, 그리고 오차를 마시고 술을 언급하는데요. 막걸리 이런 것이 아니라 송엽주입니다. 아까는 찹쌀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니 또 송엽주를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본인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 베풀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잘해라,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다산의 밥상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이제 다산의 밥상을 오늘에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사상을 그대로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효제밥상, 내 부모를 위해서 섬기는, 그러니까 효제밥상의 근간은 뭐냐, 건강이며 영양이며 조화입니다. 근검밥상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다산이 실학자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일단은 균형, 조화, 근검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따로따로 밥상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다음. 당연히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진에 있는 특산물이 그 근거가 되었고요. 다음.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효제 밥상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부모를 생각하는 효제 밥상입니다. 그래서 개고기를 형제에게 보냈고 육장, 쇠고기, 송순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쇠고기를 길러라, 쇠고기를 뭐 대접해라, 그다음에 닭을 길러라, 물고기를 길러라 라고 했던 그런 것들의 근간은 효제 밥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겨울을 보시면요, 매생이 영양주, 그 다음에 해초 샐러드인데요. 지금 토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한 샐러드, 그 다음에 이제 강진의 특산물이 새송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만든 전, 그다음에 바지락 꼬막 초고추장 무침, 매생이 두부선, 한우 새송이 표고버섯 뚝배기, 무밥과 우거지, 다산이 엄청나게 강조했던 무가 여기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찬도 마찬가지고요. 늙은 호박과 떡 감주 이런 식으로 품이 있는 기본 오첩 반상을 이루되 강진의 특산물을 근거안으로 한 이것이 바로 효제 밥상이라고 하겠고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예, 이제 이거는 이제 보셨던 바와 같이 이 효제 밥상을 축소해 놓은 것이 이제 청년 밥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청년 밥상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부담이 없는 것이라고 하겠고요. 그러나 영양학적으로는 균형이 있는, 그래서 풀을 먹어야 다산밥상을 실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큰 오해이며, 이것을 벗어나서 조화롭게 다산이 가졌던 사상을 오늘날에 있는 식재료로 그대로 구현한 것이 다산의 밥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다산의 밥상은 다산을 기리는 음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의 식재료를 활용해서 다산의 정신을 한번 되새겨보는 이런 수준이 되어야지 되겠다는 관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밥상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네,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